안녕하세요. 그레입니다. 혹시나 아직도 헛된 기대로 자신을 인신공양의 제물로 쓰고 있진 않으신가요? 연인이나 배우자, 가족에게 변화를 기대하고 기다려주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요, 그것이 현재의 고통을 견뎌내는 대가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슴 아프고 답답한 일이지만 애정을 바탕으로 정서적 친밀감을 기대하는 관계에서는 종종 의심과 기대의 혼란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왜곡된 믿음을 품기도 합니다. 가장 흔한 자기 기만은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연인, 배우자, 가족이 언젠가는 변화하고 성숙해져서 긍정적 관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헛된 믿음을 근거로 불행한 세월을 견디고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변화를 기대하다 상처받는 일은 사람들은 청년기나 첫사랑에서 흔히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인간 관계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상처를 받고 피해를 입기도 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요,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이 믿고 싶은 것에 의지해서 누군가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겠죠.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관계를 제대로 알아차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태도, 가치, 습관이 지금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10년 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현재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과 함께 하실 건가요? 알고 보면 헛된 기대와 사랑에 빠지는 것도 어느 정도 정상이긴 합니다. 사실 사랑과 관련된 신경화학 물질이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끼게 됐을 때 상대의 가장 좋은 면을 보게 하거든요. 여러분도 물론 상대에게 다정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실 거고 자신의 결점과 약점은 감추려고 하겠죠. 만남의 초기 단계에 뇌는 도파민 홍수가 일어납니다. 도파민은 기쁨과 보상의 감정을 생성하고 관계를 계속하도록 응원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리고 위험을 알려주는 대뇌 편도체 일부는 비활성화됩니다. 이 말은 좋아하는 것만 보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관계가 진행됨에 따라 도파민에 익숙해지고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서로가 긴장감이 낮아지고 본연의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겠죠. 이때 둘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면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거나 자신과 상대가 맞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관계를 끝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상대가 자신의 기대나 생각과 어긋난다는 걸 느끼지만 도파민의 효과로 극대화되었던 상대의 좋은 점을 계속 사랑하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미 자신에게 이상화된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요, 헛된 기대를 품고 자신을 빠지게 만들었던 그 매력적인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관계 초기의 폭격 같은 애정 공세가 멈추면서 점점 차갑고 무관심하게 상처를 주는 상대이지만 그것을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환경 때문에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힘든 성장기를 보낸 그 사람을 내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믿거나 시간이 지나면 믿고 기다려준 여러분에게 감사할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낯설게 들리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습관적으로 속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계속 기다린다고 해서 상대가 바뀌는 일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특히나 나르시시스트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진실되게 드러내지 않아요. 헛된 기대가 이루어지길 기다린다면 결국 여러분 자신에게 상처를 줄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을 강렬하게 느꼈을 때만 사람들은 바뀌려고 노력할 수 있거든요. 자신의 습관이나 행동이 바뀌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힘들 수 있다는 걸 감지하고 그런 행동으로 인한 불이익이 계속해서 발생할 때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서 자신을 바꿔갑니다. 그렇지만요, 나르시시스트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나 언행으로 인한 어떤 불편함이나 불이익이 생기면 저 사람이 나를 질투한다고 인식하고 그런 상황을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을 질투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여러분을 무찔러서 이겨야 하는 적으로 인식하게 되거든요.
상대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잠재되어 있다고 믿고 싶은 헛된 기대와 사랑에 빠진다면요, 그 결과는 극도로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이 갈망하는 대로 변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굴욕, 무관심, 학대 이런 걸 스스로 받아들이게 될 수 있거든요. 상처받는 고통 속에 불행해하며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좌절과 불안한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자신을 그야말로 벼랑 끝에서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요, 파트너에게 최선을 기대하는 건 삶의 질에 역효과를 낳는다고 합니다. 특히나 악성 자기의 성향의 문제를 가진 상대에게 최선을 기대하는 건요, 자신을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헛된 기대에 자신을 인신공양의 제물로 쓰는 행위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면서 감정적으로 지치게 되고 지속적으로 내적 갈등에 시달리면서 삶은 황폐해지게 될 테니까요. 이런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피하려면요, 현실을 직시하고 헛된 기대에 집착하지 말고 객관성을 가져야 하겠죠. 파트너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성향을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상대의 상처, 상대의 트라우마에 관해 감정을 이입하고 이해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학대를 참거나 상대를 고치려고 하는 무의미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에게서 변화의 가능성을 기대하는 건 나쁜 일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개발하는 건요, 당사자 본인만이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사람들은요, 이걸 죽을 때까지 알기 어려워요. 현재 중요한 건 관계가 여러분의 삶에 안정감을 주는지 아니면 고통을 주는지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자기 자신을 아끼고 보호해야 합니다. 현재 관계가 해롭거나 고통스럽다면 헛된 기대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는요, 이런 헛된 기대를 습관적으로 반복하게 되는 이유, 이런 습관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